먹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갓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과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사실 좀 후회했어요. 이거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서 이거 일주일 만에 읽고 이거 대본 준비하느라 좀 바쁘긴 했는데 이 책을 쓴 분이 이제 책 저자가 데이비드 A. 캐슬러 박사라는 분이에요. 네네. 이분이 FDA 미국 그 식품 안전청 네, 거기 맞아요. 국장이었대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왜 이 책을 쓰게 됐냐면 과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우연히 이제 비만의 원인에 대한 주제로 이제 오프라 윈프라 쇼가 있었나 봐요. 그걸 TV를 보고 있었는데 한 비만 여성 방청객이 울면서 음식을 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의지력이 약한 내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본인도 약간 조금 비만이 좀 있었대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네. 비만이 되는 걸까? 다른 문제는 없을까? 그리고 우리를 음식에 굴복하게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음모는 없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무려 한 3년에 걸쳐서 이 책은 여러 전문가와 교수진 분들의 연구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또라이적인 그런 하여튼 좀 그런 그러니까 FDA 국장입니다. 근데 관점이 되게 좀 다르게 맞아요, 생각하는 게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과식의 종말이라는 책이고 이분이 초점을 맞춘 게 식품 산업, 이 식품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롯데나 농심 그쵸. 아니면 뭐 CJ 피자헛, 맥도날드 이런 프랜차이즈까지 이런 얘네들이 뭔가 우리를 과식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거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 책이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좀 선택을 한 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 법칙도 얘기하고 뭐 운동보다 식이요법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 그 얘기 했었잖아요. 어떻게 단 걸 못 끊어요. 우리 막 그런 거 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럼 애초부터 우리가 왜 이런 달고 짜고 기름진 여기에 우리가 왜 빠져들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6회 식품 회사는 우리를 어떻게 과식하게 만드는 걸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책이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박가수님, 그거 아세요?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의 몸무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럼 평균으로 안 쟀던 거 아니에요? 하긴 뭐 조사를 안 해. 역시 우리 아직 촉이 살아 있으시군요. 하긴 뭐 그때는 통계라는 게 없었겠죠. 그쵸. 근데 그때도 이제 고전이나 어떤 자료 같은 거 보면 특히 로마 그쵸. 시대나 막 맞아요. 우리 조선을 만든 실록 같은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져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계층으로 봐서 그걸 토대로 조금 봤을 때 예전에도 역시 좀 뚱뚱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분들은 역시 일부 왕이나 귀족 특권. 같은 특권겐츠. 네. 이분들은 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음식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필요한 음식만 섭취를 하게 됐고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전 19세기 전 그러니까 20세기 전의 인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굶주림과 배고픔이었죠. 그렇죠. 예.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그렇죠. 그 음식 자체가 좀 없었죠. 그쵸. 음식 자체가 조금 없어 부분이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쭉 다시 역추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언제부터 갑자기 음식이 이렇게 많아지게 됐지? 이걸 좀 보게 되는데 이분이 미국 사람, 미국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네. 대체 우리나라랑 크게 한 5, 6년 정도, 5년, 10년 정도 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90년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예. 미국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뭔가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했냐면 미국의 경우 1980년 이렇게 기준으로 때 20대 여성의 평균 몸무게가 그 전에는 58kg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점으로 현재 2000년대 따르면 20대 여성의 평균 몸무게 71kg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13kg가 는 거네요. 네, 13kg가 늘었거든요. 네. 그럼 와. 엄청나게 많이 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임신했을 때 그렇게 10kg 정도 느는데 그 정도 느는 거 엄청 늘었네요. 그쵸.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됐냐? 바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음식이 굉장히 흔해지고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들은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1인분의 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생겨나고, 네.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이 골목마다 생겨났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외식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 음식을 먹어서 그쵸? 음. 바깥 음식 먹게 되고, 게다가 또 바깥 음식 자체가 또 이제 회사가 어떤 기업이 이제 점점 우리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전에는 그냥 우리 그냥 동네 식당 뭐 대대손손 장인이 오는 무슨 그런 맛집, 할머니 할머니 맛집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겠죠 아마. 그쵸. 되게 기업화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단지 근데 여기서 조금 얘기하는 게 단지 음식이 흔해진 것만으로 과식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음식이 흔해져도 인간이 배부르면 딱 그만 멈추면 되잖아요. 의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자 이렇게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알아보게 됐는데 이 책에서는 설탕, 지방, 소금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탕, 지방, 소금은 더 많은 설탕과 지방과 소금을 먹게 만든다고. 아 약간 그거네. 안 먹을 수 있어도 한 번 먹으면 계속 땡기게 해서 더 먹게 만드는 그런 거네요. 그거의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게 바로 설탕, 지방, 소금이라고 합니다. 네.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맛있게 먹는 음식들. 네. 뭐 예를 들면 던킨 도넛 어우. 맛있죠. 네. 그다음에 베스킨 라빈스 어우. 예, 맛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떡볶이. 아 떡볶이. 그다음에 뭐 튀김, 아 튀김도 너무 맛있죠. 예, 감자칩, 라면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이런 아주 맛있는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딱 떠오르는 군침을 돌게 하는 이 음식들은 대개 설탕과 지방과 소금이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 내 아담 이거 또 영어 발음 또 잘하시잖아요. 박카스님 좀 애덤 해주세요. 드레븐. 아 오늘 안 되네요. 오늘 안 되네요. 천천히 해주세요. 그럴까? 아담 드레븐 노프스키. 네, 드레브 노프스키 이분 노프스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요. 노프스키 박사님이 유제품 실험을 좀 해봤대요. 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단지 설탕만이 아니라 지방과 설탕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어쨌든 설탕물만 먹게 되면 사실 생각보다 맛이 있질 않거든요. 근데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탕수수나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설탕물 같은 거. 뭔지 알아요. 네. 그 되게 밍밍한 느낌이 더 많이 들지 않아요? 네, 아주 밍밍한 느낌 맞아. 들고 밍밍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 거를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설탕 자체를 이렇게 퍼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맞아요. 누가 설탕물을 이렇게 먹습니까? 맞아요. 없어요. 뭐냐면 보통 다른 거랑 많이 먹는데 특히 이 지방과 만났을 때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게 되고 이 감칠맛을 결정시킨다고 합니다. 진짜 완전 극대화네. 극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30년 동안 우리 노프스키 박사님이 연구 네. 결과를 냈는데 설탕과 지방이 결합된 맛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며 가장 많이 찾는 맛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맞아요. 맞죠? 네. 아까 우리 말한 던킨 도넛 이게 아주 전형적인 설탕과 지방의 아주 혼합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빵도 그렇고 떡볶이도 사실 많은 설탕이 들어가고 그것도 그래요? 거기다 기본적 기름이 볶잖아요. 그게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또 음식이 너무 달거나 또 너무 짜면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네. 그렇죠. 약간 맞아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복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복점. 어떤 거예요? 지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설탕, 지방 혹은 소금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얻는 지점을 이 거꾸로 U자형이라고 하죠. 네. 그 지점을 이제 지복점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음료수의 지복점은 네. 약 10%, 그러니까 당도가 약간 10%고 그 이상으로 당분이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 음료수가 너무 단맛이 나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사이다라든지 과일 음료는 당도가 한 10%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 딱 그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 딱 그 지점을 찾는 거네요. 그쵸. 너무 또 닮아, 너무 달아 이런 말이 그렇죠.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음식에 따라 지복점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감자칩과 수프에 같은 양의 소금을 넣었을 때 수프에서만 더 짜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소금이 들어갔는데, 네. 예, 그러니까 감자칩보다는 수프에서 더 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음식에 따라 좀 지복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재밌죠? 네. 네, 요렇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은 고당분, 네. 고지방, 고염분이 알맞게 배합된 다양한 음식을 선택 가능할 때 결국 과식을 하게 된다고 이 노프스키 박사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식품 회사들은 이 물건을 자기들 제품을 많이 팔기에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그 지복점. 그쵸, 그 지복점. 네. 이 소금, 설탕, 맞죠. 네. 지방, 소금 이거의 지복점 이거를 어떻게 잘 배합해서 높은 보상 자극 음식을 만들어내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대형 식품회사 임원의 한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침반의 세 점이 가리키는 음식을 만들기 노력한다고 하는데 여기 나침반의 세 점이 네.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침반의 세 점이란 거는 말 그대로 설탕, 지방, 소금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아까 그 지복점에 있었던 거. 그쵸. 그래서 설탕, 지방, 소금은 사람들을 음식에 탐닉하게 만들고 쾌락이라는 가치를 높이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 3요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임원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의 쾌감을 자극하는 식품을 만드는 게 맞는 겁니까? 네.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습니다. 설탕과 소금과 지방의 혼합물이 가능한 한 많은 자극을 집어넣으려고 자기들 노력한다고 합니다. 되게 뭐랄까 가치를 되게 잘 찾았네요. 그쵸. 그러니까 말을 되게 예쁘게 했네. 네, 예쁘게 했죠. 근데 결국은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그렇죠. 우리의 자극, 이 자극 그 자체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데 나에게 쾌감을 주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는 왜 해야 되는지 그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한테 영양분, 에너지를 섭취해서 우리의 생명 활동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식품 회사들이 초점을 맞추는 건 단지 쾌락, 쾌감. 자극, 이 입에서만 느껴진, 뇌에서만 느끼니 거의 약간의 마약이나 약물 같은 이렇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서 영양분까지 좋으면 좋겠지만 네. 좀 더 알아보면 네. 사실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죠. No.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런 아까 이제 혼합물을 가능한 많은 자극을 넣으려고 한다 했잖아요. 네. 회사 임원이. 네. 그럼 그런 식품들은 어떤 식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콜릿 쿠키. 딱이죠, 딱. 네, 초코칩 우리 뭐죠? 그거 그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칙촉. 칙촉 진짜 같은 거. 맛있어. 칙촉 같은데 뭐가 들었냐면 초콜릿도 들어있고 피넛버터. 그리고 옥수수 시럽, 네. 갈색 설탕, 그다음에 버터나 마가린. 근데 버터보다 마가린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바닐라 향내는, 그다음에 소금 등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칙촉 하나를 입에 넣게 되면은 우리는 설탕 위에 지방 위에 설탕, 그리고 지방 위에 다시 소금이 얹어 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되게 과학적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꼈을 때는 그런 느낌 못 했지만 방금 이 층층이 맞아요. 우리의 자극을 공략한 이 설탕, 지방, 소금을 층층이 만든 이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입 삼키고 나면 가장 강렬한 맛이 나고, 그러면 맛이 느껴진 즐거움과 씹고 먹고 삼키는 이 즐거움, 씹고 먹고 즐기고 그가 있잖아요. 이 같은 즐김을 함께 느끼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이걸 노린 거죠, 식품 회사들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음식이 발휘하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생명이 없는 이런 음식들, 네. 식품 회사에서 만든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그처럼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탕, 지방, 소금은 음식에 대한 충동을 강하게 만드는
강화인자라고 합니다. 약간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돼요.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음식을 먹는데 네. 이 아이들이 약간 설탕, 지방이, 소금 이 아이들이 더 먹게끔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치어리더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죠. 경기하되 더 먹어, 더 더 먹어, 더 먹어. 뭐 맞습니다. 이런 거? 우리한테 약간 더 먹으라는 응원하고 약간 그렇죠. 저 밀어 넣는 거죠. 네. 예. 지금 방금 박가수님 말한 것처럼 하는 거는 이제 그 프랑스에서 쥐 실험을 따라서 좀 먼저 과학적으로 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실험에 따르면은 쥐들은 실험 결과 배가 고프지 않아도 설탕과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염분이 부족한 그러니까 이미 소금을 많이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소금 용액을 먹으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사라 워드에 따르면은 이분이 지방과 설탕의 혼합물의 충동성은 마약이죠. 코카인의 충동성보다 약간 아래라고 합니다. 와, 엄청 강력하네요. 진짜. 엄청 강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배, 뭐 마약 이거에 버금갈 정도로 그냥 음식이 아니라 지방과 설탕의 혼합물, 그렇죠. 네, 이거의 어떤 중독성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네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과거의 음식에 대해 내가 느낀 경험도 강화인자가 돼서 우리를 충동시킨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박가수님이 좋아하는 과자 하나만 좀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허니버터 맞아. 그거 좋아하시죠. 허버치. 허버치. 우리 허니버터. 네, 정말 여기 딱 어울려요. 소금, 설탕, 지방. 그저 소금 설탕 지방이잖아요. 네. 허니버터 칩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박가수님 허니버터 칩을 하나 집어 들기도 전에 이미 내 박가수님의 욕구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박가수님이 과거에 그 과자를 먹어 보았고 그 과자가 박가수님한테 굉장히 좋은 보상을 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허니버터칩의 그 노란색, 황금색의 그 과자 포장지만 봐도 자극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벌써 저 냄새까지 그러니까 알것 이게 같아요. 상상력이 막 발휘가 되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 기쁨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기쁨 반응과 연관된 단서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행동을 부추기고 결국 먹고 싶다는 충동을 자극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대되는 보상을 반드시 얻기 위해 음식이 나도 모르게 손으로 간다는 거죠.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단서, 네. 충동, 보상이라는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단서, 충동, 보상, 단서, 충동, 보상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습관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 습관이 되게 됩니다. 계속 찾게 되겠죠. 그래서 박하수님이 허니버터칩을 찾게 되는 습관이 이제 형성이 근데 되는 거죠. 맞는 게 네. 진짜 편의점을 가든 슈퍼를 가든 과자를 내가 먹겠다 생각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뭐 음료수를 사다가 허버칩에 내가 나도 모르게 손이 갈 때가 있어요. 왠지 슈퍼라는 곳을 가면 난 허버칩을 하나는 사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게 완전히 그냥 사이클이 돼서 습관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허니버터칩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전 한 번도 안 오 먹어봤어요. 마이 갓.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 박가수님 같이 쇼핑을 한다 해요. 네. 둘 다 허니버터칩을 보게 됐을 때 박가수님은 저기도 모르게 이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이 상상이 되면서 이 허니버터칩 들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걔는 그냥 노란색의 어떤 맞아. 물질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닌 거. 왜? 저는 그 경험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진짜 언제 한번 먹여야겠네요. 나를 이 사이클로 보내려고 하시는군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조건 장소 패러다임이라는 게 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맛있게 먹었던 피자를 파는 레스토랑을 지나가게 되면은 방금 전에도 없던 이 욕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짤 알아요? 그 뭐 어떤 거? 다이어트 관련해가지고 옥주현이 다이어트를 할 때 네. 이제 사람들이 뭐 밤에 라면 먹고 싶고 뭐 갑자기 불닭 땡기고 뭐 닭발 땡기잖아요. 그럼 또 옥주현이 이미 아는 그 맛이다. 근데 내가 이미 아는 그 맛이가 더 땡기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옥주현이 그때 그 유명한 말했죠. 맞아요. 이미 너가 아는 맛이다. 맞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지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모르면은 안 빠지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좀 더 약간 또 우리 방송이 약간 좀 전문성을 좀 표방하기 위해서 신체 과학적으로 조금 네. 더 설탕, 지방, 소금이 우리 뇌를 어떻게 현혹시키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이렇게 신체 과학적으로 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구체적으로 하려면 좀 분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 책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면, 먹는 행위를 할 때와 네. 먹으려는 욕구가 있을 때, 이 두 부류를 일단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뇌가 음식에 의해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이 두 부류에 따라 다른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먼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네. 뇌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 안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뉴런. 뉴런. 발음이 잘 안 되는 뉴런이 있습니다. 뉴런이 뭐죠? 뉴런이요? 뉴런? 네, 뉴런. 뉴런 잘 모르겠. 아, 그런 거 신경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긴 거. 뭔지 알죠, 다들 여러분들? 다 알죠.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네. 네. 조금 제가 설명드리자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 보태드리자면, 뉴런은 회로를 연결되어 서로 연락을 하면서 느낌을 만들어내고 정보를 저장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뇌 안에 있는 어떤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고당분, 고지방, 고염분 음식을 입에 넣게 되면은 우리 뇌의 뉴런이 특히 강렬한 자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자극을 받은 뉴런은 좋아하는 대상에 더 강렬하게 반응하게 되는 인코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 것을 더 먹으래! 단 것을 더 먹어!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더 강렬해지고 사람들은 더 열심히 단 것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 맛 자체가 있잖아요. 인체의 보상체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오직 맛만이 쾌감에 반응하는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고 그로 인해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와, 제가 먹으면 행복해진다. 이 그쵸. 말이 진짜 딱 맞네요. 그게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쵸. 맛은 바로 뇌세포에 직접적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맛에 자극을 받은 뇌의 뉴런들은 뉴런들은 해봐. 뉴런들은 뉴런이라는 게 너무 웃긴데 뉴런들은 예, 뇌 뉴런에 여러 뉴런이 있는데 네. 이 오피오이드 회로에 있는 게 바로 쾌감 체계고 얘네들이 맛에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피오이드 되게 낯설죠. 왜 어려워. 처음 들어봤어요. 오피오이드가 뭐냐면 그냥 엔돌핀이에요. 어. 엔돌핀이라고도 불리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이 오피오이드란 말을 또 쓰더라고요. 있어 보이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 FDA 국장님이라서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럼 저는 이제 오피오이드라고 하겠습니다. 오피오이드는 뇌 속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로 모르핀이나 헤로인 아시죠? 네, 알죠. 이 마약 같은 약과 유사한 보상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피오이드 회로가 음식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먹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예를 들어 동물은 입과 혀를 막 움직이게 하게 되고 네. 갓난아기도 있잖아요. 네. 먹을 걸 주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웃게 된대요. 음. 단 걸 주기엔 되게 웃는 얼굴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이 엔돌핀, 오피오이드 회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오피오이드에 자극을 주는 효과 말고도 또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 네. 특히 고당분, 고지방, 고염분일 때. 그래서 단계 땡기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음식을 먹게 되고 그걸로 이제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효과 실제로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고당분, 고지방, 고염분이 음식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고 더 찾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네. 몸이 반응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 뇌를 너무 지나치게 자극시킨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너무 네. 고염분, 고당분, 고염분, 고지방. 고당분을 먹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어떤 자연적인 음식을 먹어도 이런 효과가 나오고 오피오이드의 이 엔돌핀이 분명히 발휘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너무 강력한 자극, 가공식품을 그쵸. 너무 먹게 되면 네. 거기에만 반응하게 되고 그것만 찾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그쵸. 거죠. 자, 그럼 이제 먹는 상황에서의 뇌의 반응을 좀 알아봤고 이제 먹기 직전에
이제 먹으려는 욕구가 발생할 때의 음. 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막상 먹고 있을 때는 이제 엔돌핀이나 오피오이드가 발휘가 된다면요. 이제 우리가 먹기 직전에 먹으려는 욕구가 생길 때는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이 도파민은 우리의 행동을 자극해서 음식 앞으로 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피오이드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우리한테 행복을 그쵸. 주고 도파민은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음식한테 가게끔 만드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대감을 키워서 우리가 추구와 획득이라는 복잡한 행동에 관여하도록 만들어서 도파민은 다른 모든 자극을 무시하고 높은 보상을 주는,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이런 가공식품 먹을 때 네. 이런 높은 보상을 주는 자극에만 큰 관심을 기울이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은 애미애비도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 허겁지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더구나 이거에 더 중독되게 되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될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보상을 주는 음식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음식을 주는 보상이 클수록 우리는 그 음식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이게 문제죠. 음식에 주는 보상이 큰 음식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고당분, 고염분, 고지방 음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식들이 우리 뇌를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 이 식품 회사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뇌를 이렇게 중독시켜가지고 우리가 허버칩만 먹게끔 계속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그거 있다. 약간 불닭 시리즈 같은 것들. 그쵸, 그쵸. 매운 시리즈.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지가 약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라면이라든지 과자라든지 탄수화물, 군것질, 초콜릿을 못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뇌에 이 음식 자체가 엄청난 중독을 주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그 군것질을 끊는다는 거는 담배를 피고 있는 흡연자가 금연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은. 네, 맞아. 똑같은 것 같아요. 왜 뇌가 이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또 끊는다고 말하잖아요. 참는 거지. 그쵸, 참는 거지. 그래서 청취자분들 이 군것질과 이 가공식품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놈의 이것들의 이 식품 회사들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 주제랑 좀 벗은 얘기인데 저 약간 그 베지테리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인스턴트 테리언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네. 베지테리언 아니지만 인스턴트 음식 안 먹는. 인스턴트 음식을 안 먹는. 베지테리언 인스턴트 테리언 아니지. 안티 인스턴트 테리언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겠군요. 넌 인스턴트 테리언. 저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 이 음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컵라면, 롯데, 뭐 농심 이런 대기업에서 나오는 음식들한테 이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도 편리하면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리함, 컨비니언스에 너무 현혹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자, 음식의 단서가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고, 도파민은 우리를 음식으로 이끌고, 음식을 먹으면 오피오이드, 엔돌핀이 또 분비되고, 그래서 도파민과 오피오이드의 분비에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이 메커니즘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식품회사에서 나오는 고지방, 고당분, 고염분 음식을 먹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식품회사에서는 오직 한 목표예요. 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사이클 만들고 사람들이 이 음식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식품회사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런 목표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은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벌써 바깥수님랑 저랑 지금까지 과자나 라면, 가공식품들 우리가 얼마나 먹었을까요? 꽤 많이 먹었죠. 진짜 살아오면서 엄청 먹었을 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라면을 제가 못해도 5,000개를 먹었겠죠? 1,000개는 먹었겠죠? 1,000개 이상 먹었을 1,000개 거예요. 이상 먹었어요. 무조건 네. 1,000개 이상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런 자극적인 걸 계속 받게 되면은 결국은 뇌는 계속 자극을 받게 반복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때 결국 이 습관이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네네. 결국 이 행동 습관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 제가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통을 꺼내기에 집 안으로 들어간다면요. 제 행동의 목표는 지향적이고 이제 보상을 제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냉장고를 열면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그걸 먹어야지. 이 의식을 하고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행동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되면요. 이 의식 과정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저의 행동은 의도 자체가 사라지고 그냥 습관 지향적인 자동적인 행동이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찾는 행동이 습관이 되고 먹고 싶다는 욕구에 자극을 받지 않아도 집에만 가면 곧장 바로 그냥 냉장고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동적으로 행동을 그냥 바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처 이거를 먹고 싶겠다는 의식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나도 모르게 이미 제 입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가게 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화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먹는 것이 되게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입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바로 입에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허니버터칩이 벌써 입에 들어오고 그렇죠. 이게 자동으로 되게 되면은 아시죠? 한 번 오토매틱이 된 거는 굉장히 다시 되돌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즉 우리가 하는 행동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결국 보상이 큰 음식일수록 바로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갖게 되는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상황을 바꿀 의지를 갖게 되고 건강한 보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새로운 습관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희망찬 예시일 수도 있죠. 근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자,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놈의 이 식품 회사들은 또 어떻게 우리를 현혹시키는지 이제 만만치 않아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식품 회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네의 주홍글씨 같이 지워지지 않는 맛의 기억을 심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노력과 비용과 연구진을 투자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